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 창업자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당신이 놓치면 안 되는 사실들,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여러분이 가산세 내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꿀팁들을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월 1월은 초보 창업자분들이 처음 해보실 수도 있는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셀프로 하기 너무 무서워요. 세무사 맡겨야 되나요? 괜히 돈 들이지 마시고 지금은 셀프로 하시기에도 충분한 수준이거든요. 이 영상만 옆에 틀어두시고 차분히 따라하시면 모두 다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이제 같이 시작해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1월 25일까지는 끝마치셔야 하고요. 2023년에 후반에 시작해서 아직 매출이라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손 놓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실적이신 분들도 신고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이 있거든요. 실적 없다고 나는 이거 넘겨야지 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물론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정말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자료들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제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쫄지 마시고 이 영상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으로 한 번에 뽀개게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의 세금 신고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간이과세자 분들이 헤매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분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의 차이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 이 부분이 필요 없으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음 챕터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매출이 8천만 원까지 간이과세자다. 그리고 연매출 8천이 넘으면 그때부터 일반과세자 전환이 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됐다는 통지서가 집에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얼마라고 했죠? 네,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소득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이 없단 얘긴데, 그렇지만 이게 설사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라고 하는 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도 이 영상에 담겨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이과세자는 1년에 딱 한 번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하고 다르게 저희는 2023년 연간이 기준이에요. 그 신고 기준 기간이.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월에 신고를 합니다. 일반 과세자는 반면에 반기가 기준이어서 7월, 1월 이렇게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신고 기준 기간이 1월에서 6월치는 7월에, 그리고 7월에서 12월치는 1월에 신고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 방식의 차이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율인 10%를 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면에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매출에다가 저희 업종별 부가가치율, 예를 들어 저희 해외 구매 대행이면 해외 구매 대행은 15%거든요. 그래서 1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부가세율 10%를 곱해주는데, 제가 만약에 저희가 매출이 3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났을 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3천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10%, 그래서 3천만 원에 1.5%가 곱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45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45만 원이 맞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45만 원도 안 내도 되고 저희의 부가가치세는 빵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쵸? 그쳐가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이 아직은 이런 수준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꼭 매출 4,800만 원을 넘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의 경우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저희 매출에다가 10%를 곱한 게 매출세액이라고 했는데 3천만 원에 10%를 곱해준다. 그러면 300만 원이죠. 그리고 300만 원에 이제 매입세액을 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매입세액이라는 게 저희 같은 1인 셀러들 있죠. 방에서 하는 1인 셀러들은 매입 잡을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희가 뭐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끊어주거나 이런 거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빵에 수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용 처리할 게 꽤 있으신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다수 분들이겠죠. 아마 직장인 분들이 부업으로 하시거나 혼자 집에서 1인 셀러로 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비용으로 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1인 셀러님들은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이것도 다 아까 봤던 거고. 정리를 하자면 부업은 99% 간이가 유리하십니다. 이걸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사업을 하시고 있던 분들은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일반 과세자로 털 게 많아서 더 유리한지 이런 걸 계산이 되실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99.9%가 간이가 유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간이과세자는 솔직히 세금 아직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거 없으세요. 왜냐면 국세청은 영세한 사업자들 많이 안 텁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고 나서 그때 세금 계산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고 아닌 부분은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우리가 매출을 내는 거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시고 세금 부분은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안 궁금해해요. 국세청도 그렇게 크게. 그래서 빨리빨리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은 매출액이 산정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업종들은 그냥 우리가 매입을 안 빼고 벌어들인 모든 매출을 매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중개해주면서 받은 수수료가 저희의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은 물건 판매를 하는 거다기보다는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비스업을 하면 여러분 뭘 받아요? 서비스업에 대한 우리가 수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가만이 우리는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 말은 해외 구매 대행의 매출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판 그 모든 매출을 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남았던 순마진, 순이익이 매출액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매출액은 순이익이다 이렇게 썼고, 그러면 이 순이익은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보고 이 자료들을 다 준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 모든 금액의 합, 그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다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외 매입 비용,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나 티몰,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에서 판매했던 그 내역을 또 카드사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배대지 비용인데 저희가 배대지를 통해서 물건을 배송을 해주면서 우리가 납부했던 그 배송비들도 빼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배대지에 들어가서 내역을 다운로드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있죠. 저희가 관부가세 같은 거 고객을 위해서 대신 납부를 해줬다거나 아니면 경동 착불비 이런 것들 대신 납부를 해줬을 때 그것들을 내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기타 비용들을 빼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료 준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단계 뭐였죠? 각 쇼핑몰에 들어가서 판매가액 자료를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대 마켓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지옥션, 그리고 11번가, 쿠팡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 메뉴에 정산 관리에 부가세 신고 내역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고 기간은 저희가 1년 기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3년 12월까지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 내역이 나올 텐데 이거를 월별 내역 다운을 누르셔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 폴더를 만들어서 다 넣어놔 줄 볼게요. 한 폴더를 만듭니다. 이 안에 다 넣어줄 거예요. 아까 요거였거든요. 요거를 넣어줍니다. 이제 제목을 제목에다가
고객 총 결제액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고, 그 다음에는 쿠팡에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그 정산 부분에 부가세 신고 내역 부분을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에 들어가서 기간 또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내역이 나오죠. 상세 내역은 다운로드 받으실 필요 없이 이 내역을 캡처를 해가지고 엑셀 파일에 붙여 넣어 주세요. 엑셀을 하나 켜서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객 총 결제액 쿠팡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엑셀을 다운로드를 했으면 메모장을 하나 켜주세요. 메모장을 하나 켜주면 여기다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할 겁니다. 제가 예시로 이미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 판매가액 스마트 스토어, 예를 들면 900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쿠팡도 똑같이 써줍니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엔 이제 11번가에 들어가 볼게요. 11번가 판매자 센터 로그인을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좌측에 정산 관리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는 1년 단위로 다운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분기 단위로 받아볼게요. 23년 1분기,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하고 아까 그 폴더에 넣으시고 다음 것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요. 빠르게 돌려볼게요. 또 2분기. 다운을 받아주시고 이제 이 메모장에 또 판매 가액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11번과 같은 경우는 이 엑셀을 열어서 4개를 합해야겠죠. 합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오실 텐데 과세 매출 금액이 있어요. 과세 매출 금액. 요거를 4개를 합해가지고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예시로 저도 적어볼게요. 예시로 똑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옥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옥션 ESM 플러스 센터, ESM 플러스에 들어가시면 되고, 또 좌측에 정산관리 들어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들어갑니다. 정산관리 부가세 신고 내역. 여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기간이 지정돼 있고 바로 조회를 하면은 쭉 나오고요. 이거는 또 다운로드가 없어가지고 엑셀을 하나 새로 켜가지고요.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쭉 복사를 합니다. 쭉 복사를 하고, 상세 내역은 다운 안 하셔도 돼요. 여기 통합 문서에 붙여 넣으시고 저장, 여기다 고객 총 결제액 옥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지마켓도 똑같습니다. 지마켓도 여기서 똑같이 다운로드 매출 내역을 복사하셔가지고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입 내역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메모장에 이렇게 또 적어줘야겠죠. 메모장에 여기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총 판매가액은 끝입니다. 이 외에 다른 쇼핑몰에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정산관리 이런 탭 들어가면 다 부가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1번 단계를 다 마친 겁니다. 드디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외 매입 비용을 다운받을 차례예요. 해외 구매 매입 비용 자료는 저희가 구매 대행에서 쓰시던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카드 내역서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신한카드에 들어가 볼게요. 이제 각 카드사마다 조금씩 그게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운받는지. 근데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돼요. 로그인을 해볼게요. 카드사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하고 개인사업자 고객 개인사업자용 이용 내역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기간을 지정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202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죠. 다운로드하면 우리가 썼던 그런 내역들이 쭉 나올 텐데 여기 엑셀 저장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파일을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뜨는데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 구매한 내역, 그러니까 타오바오 이런 내역들만 발라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막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데이터, 필터를 걸어요. 필터를 걸면 이렇게 되죠. 이 필터를 걸어서 만약에 알리, 타오바오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다 빼주시는 거예요. 이 해외 구매 내역만 남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지 않으려면 이 카드는 딱 그 해외 구매용으로만 쓰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저는 사실 매출이 막 처음에 할 때 급상승을 해가지고 카드 한도가 부족해가지고 카드를 막 5-6개를 다운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이런 식으로 카드 내역이 엄청 막 여러 개였어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카드로 되도록 가능하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다음으로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아까 폴더에 카드 내역 신한 2023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 또 이 메모장을 켜서요. 메모장에 또 적어줄 거예요. 해외 결제 금액, 타오바오 뭐 이건 예시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써주면 됩니다. 저희가 순이익을 계산을 하기 위함이에요. 저는 이렇게 카드사가 여러 군데였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라고 하시면 신한카드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배대지 비용을 계산을 하러 갈 거예요. 배송대행지 내역은 또 굉장히 쉽습니다. 우선 KCN에 저는 들어갈게요. 사용하시는 배대지 사이트 들어가시면 돼요. 이제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출고 완료에 들어갑니다. 이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저장을 하고 검색,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내역들이 쭉 뜰 텐데요. 고객님 정보는 굳이 낼 필요가 없거든요. 고객님 정보는 모두 삭제를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저장하고 또 그 폴더에 배대지 만약에 저희는 KCN 2023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메모장을 켜서 입력을 해줘야겠죠. 배대지 비용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여기 단계에서 마지막에 이제 기타 비용이라는 게 있죠. 기타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부가세 저희가 대신 내드린 거나 화물 택배비 대신 내드린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기셨다면 이걸 낼 수가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제 성격이 그렇게 꼼꼼하게 막 챙기는 타입이 아니고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있으신 분들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 메모장에 또 써주시면 되고요. 메모장에 비용 300인가요? 3천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그 영수증을 같이 첨부를 하시면 돼요. 영수증 이렇게 쓰시면 끝입니다. 아휴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 저도 사실 이거 하다가 이거 한 이틀 막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혼자 할 때. 그렇지만 한 번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엄청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꼼꼼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 아주 미칩니다 사람. 아무튼 이렇게 준비 단계 완료인데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진짜로 이제 신고를 할 건데 훨씬 더 간단하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홈택스에 들어와서 여러분 로그인을 해주십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이제 사업장 선택이 나와요. 사업장 선택에서 내가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바꿔주고 그러면 상단에 세금 신고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나와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간이과세자 신고 여기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신고 기간이라서 이렇게 바로 뜰 거예요. 저희는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 예정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뜰 거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용이 채워질 거예요. 저는 이제 일반 과세자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작성이 되고요. 그러면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또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소매업.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 금액이 있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그런 게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아니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실적 신고가 나와요. 여러분이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기 무실적 신고를 누르시면 끝이 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그 내용대로 해볼게요. 그럼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간편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나왔는데 간편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메모장에 작성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기입을 해 줄 겁니다. 아까 저희가 배웠듯이 이 저희의 매출은 순이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요 금액, 요 총 판매가액 더한 거에서 이 밑에 비용 2, 3, 4번을 다 빼줘야지 우리가 신고할 매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강조를 할게요. 절대 쇼핑몰 판매 가액만 더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막 여러분 다음 년에 갑자기 나는 돈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거나 그러실 수가 있거든요. 혹은 세금이 엄청 또 많이 나오거나. 그래서 이 총 판매 가액에서 이런 밑에 비용들을 꼭 빼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계산을 해줘요. 이제 다 여기 더한 거에서 엑셀을 이용하면 편하겠죠. 이거를 더한다. 이게 쇼핑몰 판매 가액이죠. 이게 더해서 요 금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해외 결제 금액 436666553을 빼줍니다. 빼주고 9330332도 빼주고 30만 원도 빼줄 거예요. 그러면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하시면 요 금액이 우리가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꼭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써줄게요. 그대로 여기 기타 금액 있죠? 기타 금액 여기다가 써줄게요. 24504-861 24504-861 쓰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이에요. 다른 거는 할 게 없습니다. 입력 완료하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납부할 세액이 36만 원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이하의 매출이라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36만 원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원이 되고 끝이 됩니다. 신고서 입력 완료를 하면 이제 빵원으로 실제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증이 나오고 제출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잠시만요. 이게 아래와 같이 접수되었다고 하고요. 접수 내용 상세 확인하기 클릭을 하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증빙서류 제출을 누르시고 저희가 이 저장해 놨던 것들 있죠. 그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제출해 주시고 여러분이 마진율 계산기 소명자료 작성을 하신 거를 2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딱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것들인데 마진율 소명자료 그거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한 번에 쭉 하셔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양식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증빙서류가 그게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추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때 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 정말 귀찮다 하시는 분들 대충 내가 근데 순이익은 알고 있다 하시면 그냥 순이익 쓰시고 여기는 비워두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영세한 사업자 터는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작성 이미 했으니까 여기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났어요. 진짜 힘들죠? 저는 영상을 찍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이 완벽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는 부가가치세 꼭 낼 만큼 4,800만 원 이상을 해야지 라거나 나는 꼭 일반과세자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좀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고생하셨고요. 이번 연도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